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북민전TV 2부 녹화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평남북도 구성, 신우주가 있는 곳입니다. 평남북도면 구성에다가 어마어마한 무기공장을 새롭게 세운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그런 얘기와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은 파기를 하고 북한에다가 원전을 세워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남북도 구성에 북한이 대규모 무기공장을 건설 중이다. 평남북도 구성 일대의 북한 공장지대에 전차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 궤도식 무기를 생산하는 대규모 신규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구성지역 전차공장에서는 그동안에 북극성 2형 그리고 궤도용 차량을 생산해 왔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저 구성 전차공장에서는 북극성 2형을 비롯한 궤도형 차량을 생산해 왔는데, 이번에 새 건축물, 그 아래 위성에서 확인된 새 건축물 공장이 완공되면 기존 전력 위에도 북한이 최근 개발 중인 이스칸데르와 에이테킴스, 신형방사포 등 발사대를 대량 생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핵미사일 전문 웹사이트 암스 컨트롤 윙크라는 이 웹사이트에서 최근 구성에 있는 전차공장 일대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데 의하면 새로운 공장이 구성 지역에 건설되고 있고, 완공이 되면 이 일대 공장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공장 건축 징후는 올해 8월부터 포착이 됐는데, 최근 대형 공장 건물이 외벽이 눈에 띄게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 김정은이 외화를 들여서 북한 주민들의 삶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의 모든 전력을 쏟아붓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위성사진에 새로운 대형 건물이 지어지는 모습이 담겼는데, 신형 궤도형 차량 생산 공장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10월 10일 날 김정은이가 선보였던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방사포 3종, 그리고 여러가지 이스칸데르, 에이테킴스를 비롯한 대한민국을 순수 공격하기 위한 이런 탄두를 실어서 운반할 수 있는 궤도형 전차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려고 구성에다가 저렇게 새로운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방사포 등의 이 전력, 이미 북한은 실험 발사를 통해서 다 했지만은 얘들을 어디에다가 실어서 이동을 할 것인가, 언제 어디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할 것인가, 이걸 북한 군사 전문가들, 특히 김정은이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포장된 도로에서 이동할 수 있는 궤도용 전차, 그 위에다가 에이테킴스라든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이 전략 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이런 무기를, 이런 차량을 지금 대량 생산해 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서 보여준 고체 연료 기반의 미사일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겠다는 건데, 기존의 북한의 이 미사일은 액체였습니다. 연료가. 그래서 미국에서도 위성을 통해서 북한이 그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액체 연료를 거기다가 주입을 시킬 때 위성에서 포착을 하고 북한의 도발로부터 대비를 했었는데, 북한이 이걸 감추기 위해서 이제는 고체 연료 기반의 미사일을 대량적으로 생산해 내겠다는 겁니다. 고체 연료인 경우에는 공장 안에서 또는 발사 지점에서 고체 연료를 바로 장착을 해도 이미 순간에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액체를 따로 나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연료를 만약 액체를 주입할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고체 연료는 순식간에 장착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도발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북한이 이
액체 연료를 투입하는 그 단점을 보완해서 액체 연료로 미사일을 모조리 다 교체를 하겠다. 이건데 새로 이번에 저 구성에서 발견된 차량들은 새 전차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지만은 중국 이제 차량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북한이 거의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의 그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한 순수한 북한식, 한마디로 김정은이 말하는 우리의 자재, 우리 기술로 만든 그런 차량을 대량적으로 선보였는데, 이번에 저 구성에서 만들어지는 세워지는 저 공장에서는 그런 차량을 대량적으로 만들어내겠다. 포탄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이 포탄을 어디에다가 장착을 해서 운반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구성에다가 수많은 돈을 들여서 실제 신형 무기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궤도형 전차를 만들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월성 1호 원전을 모조리 파기를 하고 태양광을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전기료가 엄청 이제 비싸지고 많은 주민들이 전력이 부족해 가지고 이제 전기를 공급 못 받을 수 있다 하는 우려도 우리 전력 부분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이 월성 원전을 세울, 우리 대한민국의 월성 원전을 세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에다가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이런 정보가 드러났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에 내려가 대전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이후에 월성 원전 1호 여기에 대한 이 대대적인 검열을 지금 하고 있죠. 그 왜 하냐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월성 원조 1호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받았을 때 받기 전에 총 여기서 444건의 문건을 삭제를 했는데 이번에 검찰에서 이걸 복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나왔냐? 북한에다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보고서가 10건이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전은 없애서 저기 해외 아랍에미리트다 팔아먹고 북한에다가 원전을 세워주겠다는 이 문재인의 이 생각이 결국은 이번에 검찰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여기 원전 관련 문건에는 모두 2018년 5월 초에 작성된 것입니다. 2018년 5월 초면 문재인이 집권한 지 1년 됐을 때인데, 문건 작성 시기는 문재인과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 날에 저 판문점에서 둘이 오손도손 도보다리를 건너면서 얘기를 한 국민이 다 알고 있죠. 그 이후에 이 문건이 작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그 도보다리를 건너면서 수행단 그리고 기자들까지 다 제외시키고 둘이 그 다리를 건너면서 김정은에게 약속을 했다는 얘기예요. 북한에다가 원전을 세워주겠다. 자, 그리고 2차 남북정상회담 5월 26일 그 직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5월 초 5월 중순에 이 문건이 작성됐으면 4월 27일과 5월 26일 두 번을 김정은을 만났는데 그 중간에 이 문건이 작성돼서 결국은 감사원이 감사를 붙으려고 하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걸 삭제를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역적지가 드러난 겁니다. 자, 북한의 새로운 원전을 건설해주는 방안을 비밀리에 검토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 여러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 협력을 해주기 위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은 전력이 넘쳐나서 원전을 파기한 겁니까? 결국은 북한의 원전을 세워주겠다는 것은 뭐냐면 북한의 전력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북한이 더 많은 새로운 신형 무기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기지를 차려주겠다는 거죠. 자, 한국과 미국, 일본이 1995년도에 설립한 기구로 그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한의 전력 공급용 경수로 2기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김정일이 국제사회에다가 쇼를 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저기 영변 핵 발전소를 폭발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죠. 그렇게 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취소하고 북한에다가 경수로를 2기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설자들이 저기 북한의 함남도에 가서 그 도로도 닦아주고 경수로를 이제 세울 수 있는 그 작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이가 국제사회를 속이고 계속 핵을 만들어낸다는 첩보가 입수되자 미국이 다시 강경하게 대북 제재를 가하면서 그 건설자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2018년 5월 당시에 북한 전력 지원 차원에서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김정은과 문재인이 약속했다는 것이 다시금 드러나는 대목이다. 결국 김정은은 핵을 포기를 했느냐? 포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가 그 변명을 하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 방안, 이것은 거짓이다. 우리 국민들이 눈을 속이고 북한 김정은하고 야합을 해서 북한에다가 새로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 무기를 만드는 데 드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거였죠. 한마디로 김정일 시대에 김대중과 노무현이 속듯이 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문재인도 속아서 원전을 세워주겠다고 한 건지 알면서 원전을 세워주겠다고 한 건지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지만은 대한민국의 원전은 없애버리고 북한에다 원전을 세워주겠다는 문재인의 의도, 역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자, 오늘 연평도 포격 1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딱 10년이 지났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전투력은 키웠는데 북한의 도발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자, 사령부도 창설하고 병력도 느리고 첨단 무기 배치도 했습니다. K9 자주포 연평도에다가 강화된 전투력을 배치를 했는데 이 K9 자주포는 북한의 도발로부터 바로 응징을 할 수 있는 첨단 자주포입니다. 152mm 포탄이 있고 최대 거리가 40km입니다. 저 북한의 항해도 4군단이 모여있는 북한의 개머리판, 그 포들이 그 구란에 들어가 있는 그 지점은 완전히 소탕을 시킬 수 있는 K9 자주포입니다. 그리고 천무 230mm 유도탄인데 최대 사거리가 80km입니다. GPS도 장착했고 그리고 IMU 유도장치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새롭게 도입을 했고 스파이크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25km인데 탐지거리는 32km입니다. 스파이크, 한마디로 북한의 미사일이라든가 그 어떤 포탄이 날아오면 감지를 하고 우리가 바로 소멸을 해버릴 수 있는 이런 첨단 무기와 최대 사거리가 8km인 2.75 유도 로켓도 우리가 연평도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전투력은 대폭 보강을 했는데 이 전투력만 보강한 게 아니라 핵심 건물의 콘크리트 방호벽도 새롭게 요새화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포탄 공격에는 여전히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방어력입니다. 자, 군의관은 아무리 3명에서 5명으로 늘렸고 앰뷸런스도 한 대를 연평도에다 추가를 했지만은 결국은 북한이 해안포 갱도 진지를 파괴하는 그런 능력은 아직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적대 행위 중지, 문재인하고 김정은이 판문점 도보다리를 건너면서 4.27 판문점 이제 회담 약속이라는 걸 했는데 결국은 적대 행위 중지 합의에도 북한은 이걸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에서 가장 긴장을 악화시킨 것이 북한인데 북한은 2018년 그리고 2019년 남북의 군사 합의서를 만들어냈어도 그 적대 행위에 대해서 전면 중단하지 않고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사살하는 이런 만행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북한이
새로운 스마트폰용의 내비게이션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택시 바가지를 택시 요금을 바가지로 씌우는 이런 현상들이 평양시에서 일어나 가지고 지금 현재 판매 중인 북한의 평양 2426이라고 불리는 저 핸드폰인데 길동무라고 내비게이션 앱을 새롭게 개발을 했습니다. 교통정보는 물론이고 이정표 그리고 북한의 이제 주요 거리들을 속속하게 알려주는 길동무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는 하지만은 중국과 협조를 해가지고 중국의 앱을 거의 북한 핸드폰에다 옮겨놓은 거나 똑같다. 이건데 평양시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 손전화 상점에서 전화기가 판매될 때 저 앱을 무조건 깔아주는데 유용한 길동무라고는 하지만은 택시 운전수들 외에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바가지 요금이 씌워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신형 터치폰은 이 택시 손님들이 직접 손전화로 여행거리를 계산하고 택시 비용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돈을 준비하고 가는데 이게 불법이 또 활용이 되다니까 북한 택시 운전기사들이 저 거리를 이제 짧게 갈 수 있는 거리를 빙빙 돌아서 택시 요금을 이제 대폭 늘려서 받는 이런 현상이 평양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평양에서 운영하고 있는 택시는 100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 주민들이 그동안에는 이 택시 운전기사들이 데리고 가는 길 외에는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거리가 어느 만큼 되는지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이 길동무라는 내비게이션 앱은 북한 주민들에게 거리와 그리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리고 계산까지 할 수 있는 유용한 앱이라고 설명은 하지만은 여기에 택시기사들이 더 뛰어난 전문가의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손님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들추고 있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평양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일었다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저희 북민전TV에는 실시간 방송 소통하는 방송도 하고 또 이렇게 짧은 방송을 올려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녹화 방송도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